2050년 지금보다 해수면이 30cm 더 상승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사진처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 인접 지역이 침수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캄보디아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근처 국가인 태국의 방콕과 중국의 상하이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측들은 2050년이 되려면 30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세계 사람이 기후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만약 지구의 온도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도씩 높여볼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지면 30만 명 이상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2도 높아지면 북극곰 등 생물 중 15%에서 40%가 멸종되죠. 온도가 3도 높아지면 최대 5억 5천만 명이 기아로 고통을 겪고 4도 높아지면 해수면 상승으로 7천만에서 3억 명이 홍수 피해를 입습니다. 5도 높아지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져 수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온도가 6도 높아지면 지구는 2억 5천만 지질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침수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후가 왜 변했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지구의 대기의 99%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인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죠. 온실처럼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고 해서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로 떨어져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 추웠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양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 지구를 뜨거워지게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온실가스는 왜 늘어났을까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수단의 연료도 석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와 자동차 등을 사용할 때 석탄과 석유가 타면 나오는 연기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늘려 지구 온도를 뜨겁게 높이고 있어요. 또한 음식물이 썩으면 발생하는 메탄도 주요 온실가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심한다면 온실가스의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는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석탄 및 석유의 연소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메탄은 음식물 쓰레기, 부패 등 유기물이 분해할 때 발생되고 이산화질소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배출됩니다. 그 외에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잔반을 남기지 않아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어느 학교에서는 매주 잔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 먹은 급식판을 확인받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스티커가 많은 반에 상품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렇듯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한 가정에서 연간 145kg을 줄일 수 있고 연간 144kWh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국 인구수로 확대해 환산하면 연간 177만 톤의 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밥만 다 먹어도 환경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 돈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우리들이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을 위해 투명 페트병과 라벨을 제거해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들이 한 번에 버려져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출되면 선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로 음료나 생수병에 이용되는 페트병은 오염도가 낮아 세척 과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활용 플라자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은 리사이클링 제품 전시장입니다. 이 잠수복은 투명 페트병이 원료인 아주 친환경적인 잠수복입니다. 다른 제품으로는 티셔츠나 가방, 수영복 등이 있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가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분해되는데 최장 10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 비닐봉지.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물기가 있는 물건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만 5천억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2009년 UN 환경계획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촉구했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마트나 시장을 다닐 때 이 빨간색 에코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코백은 비닐봉지를 대체하면서 친환경 장바구니로 각광받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에코백은 131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닐봉투보다 낫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비닐 장갑은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갈 뿐만 아니라 쉽게 찢어지지도 않아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바다로 떠밀려간 비닐 장갑은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이 많은 비닐 장갑들 보이시나요? 한국의 대선 기간 때 투표를 위해 아주 많은 비닐 장갑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닐 장갑들이 재활용 없이 소각 처리되어 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비닐 장갑 대신 면 장갑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플로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단순히 조깅이라는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환경보호의 기회로 접근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가족들과 하는 플로깅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플로깅 캠페인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플로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로 웨이스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환경운동입니다. 이곳은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나무 칫솔이나 천연 수세미, 샴푸바 등 다양한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칫솔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천연 소재로 환경 호르몬 노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나무 특성상 빠르게 건조되고 유해한 가스를 생성하지 않아서 환경적으로 좋은 칫솔입니다. 이것은 리크레용입니다. 오랜 시간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크레용들을 모아 만든 상품입니다. 이 사진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모은 사진입니다. 우유팩이나 양파망 그리고 병뚜껑 등 사람들이 가게로 가지고 오면 도장을 적립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샵 짧은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환경을 위한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캄보디아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합니다. 태국의 바나나의 포장을 알고 있나요?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림핑 슈퍼마켓은 기존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고 바나나 잎으로 포장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열대 지역인 태국에서는 버려진 바나나 잎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썩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과 달리 바나나 잎은 생분해가 가능해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향한 시도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플라스틱 포장 대체제를 고안해내자 라는 의견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것은 용기내 챌린지입니다. 말 그대로 용기를 내미는 활동입니다. 마트나 음식점에 빈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이나 식자재를 담아오는 일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샵 용기내 챌린지 또는 샵 용기내 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인증할 수도 있죠. 포장 서비스의 급증으로 불필요한 쓰레기가 늘어나는 와중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비닐, 플라스틱 등을 크게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를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채소 및 과일류를 구매할 때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천주만이나 에코백, 보자기를 가져가 채소, 과일을 담으면 됩니다.
용기내 챌린지의 팁을 정리하자면 우선 포장 용기의 크기입니다. 원하는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크기인지 고려해야 하며 작은 용기보다는 큰 용기가 좋습니다. 용기의 입구가 넓고 깊어야 포장이 수월합니다. 또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반기는 가게도 있고 꺼리는 가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챌린지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뿌듯할 것입니다. 용기내 챌린지 실천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월요일 날 고기를 먹지 않는 걸까요? 월요일은 주의 시작이며 사람들이 다시 주간 일상에 정착해가는 날입니다. 매주 건강한 습관을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아도 한 사람당 연간 13만 2,4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2,269kg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동차 사용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친구들은 연어를 좋아하나요?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로 외식이 감소했지만 연어 판매량은 증가했고 심지어 연휴,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물량이 모자라서 빠르게 품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연어 양식이 환경오염을 심화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어들은 좁은 양식장에 갇혀 바다 이를 서로 전파하며 기생충에게 감염됩니다. 이로 인해 양식연어 섭취 시 빈혈, 심장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에선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연어와 청어 몸속 지방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환경청은 연어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섭취를 유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이옥신이란 청산가리의 10,000배의 독성을 가진 급성 맹독 물질로 암과 생식 능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만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 세계 최초로 연어 양식을 금지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유해한 연어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끼치겠죠. 앞으로 연어 섭취를 지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위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시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점점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쌓이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환경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봐요.